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젊었을 때 자동차를 사고 안 사고에 따라서 미래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특히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부터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친구들도 다들 자동차를 사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또 같이 여행도 다녀야 되고, 또 나만 또 차가 없는 남자로 또 취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의식을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기왕 구입하면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비싼 차에 시선이 가기도 하고요. 그런 자동차를 이제 할부나 대출로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당장 엄청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금 만만하게 구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만약에 준중형 차를 한 대 사는데 60개월 할부로 사면은 대략 5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는 내 월급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좀 더 수월한 마음이 생긴 거죠. 보통 젊은 나이에는 준중형이 조금 만만해요. 그러니까 소형 타기에는 그렇고 중형 타기에는 조금 비싼 감이 있어서 준중형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아반떼 사려고 하다가 옵션 여러 개 이제 붙일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중형차, 이제 소나타 이런 거, K5 이런 거 타는 게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다가 뭐 소나타에도 또 옵션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랜저 생각나고 이러다가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BMW 중고로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외제차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반떼 사려다가 뭐 이제 BMW 산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차를 사면 살수록 좀 더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집 앞에다가 그냥 계속 모셔두기만 하면 또 아까우니까 자꾸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 날씨 좋으면 어디 나들이라도 가고 싶고, 여자친구랑 멀리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외식 비용, 또 간식 비용, 뭐 데이트 비용, 또 여행 경비, 기타 비용들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차의 수준이 더 높을수록 가격이 더 나갈수록 그만큼 더 좋은 그 급에 맞는 곳들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 내가 한번 몰아보는 순간 이미 감가상각이 되죠. 차량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건 특히 이제 외제차나 아니면 조금 인기가 없는 차종은 감가상각이 더 많이 되죠. 할부금은 계속 내야 되고, 자동차를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나한테 남는 할부금보다 자동차에 남아있는 가치가 더 낮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몇 년 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자동차를 사는데 써버리고, 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 수천만 원이 모이면 또 더 좋은 차로 이렇게 반복해서 써버리다 보면은 내 자산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또 퇴보하는 경우까지도 생기죠. 그래서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그 부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집 다음으로 큰 돈 주고 사는 재화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있는 여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자체도 달라지니까 자동차는 내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주유비, 수리비, 세금, 보험료, 할부 이자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감가상각이 돼서 이제 최초 구입 가격 대비 가격이 크게 떨어지니까 내 돈을 갉아먹는 부채인 거죠. 자동차를 산다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아반떼를 기준으로 연이율 3%,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은 차량 옵션, 그 다음에 취득세, 할부 이자 합해서 대략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월 할부금이 대략 한 45만 원 정도가 나와요. 만약에 이제 차를 사지 않고 매달 45만 원 정도를 연평균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5년 동안 약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월마다 45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정의 하에서요. 원금 한 2,700만 원이 5년간의 수익을 합치면은 대략 한 3,500만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는 자동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 비용을 얘기한 거고, 타면서 이제 보험금, 세금, 수리비, 기름값 등의 유지 비용이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비용들까지 투자를 한다면은 더 큰 금액으로 이제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각각 차 한 대씩 총 2대를 구입했는데 4년 전에 구입을 했었어요. 구입 비용이 전체 자산의 한 대략 5%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희는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전비도 한 달에 둘이 합쳐서 월 3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공영주차장 비용도 50% 정도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연 13만 원 정도 경차의 자동차세로 내고 있어요. 이게 저희는 그나마 저렴한데 일반 내연기관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특히 이제 요즘같이 기름값이 엄청 비싸게 오르는 시기에는 더 부담스럽잖아요. 무조건 차를 바꾸는 게 문제라기보다 자동차가 자산 대비 비중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도 사실 테슬라를 타고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저희도 지금 테슬라를 사려고 하면 얼마든지 현금 일시불로 살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지금 바꿈으로써 생기는 미래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다고 생각해서 아직 우리의 수준에는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가 지금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차량을 사는 대신에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믿어요? 머스크 형? 테슬라 가자!